따자하 안녕하세요. 난 수입니다. 다들 중국 유학 어디로 가실지 고민 정말 많이 하시죠? 상하이는 경제 수도라서 어쩌고 저쩌고, 베이징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유학하기 좋다 어쩌고 저쩌고 다들 말들이 많으신데, 중국의 도시가 상하이랑 베이징밖에 없나요? 누구는 동북 지역이 푸통화랑 발음이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동북 지역에서 유학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셴전이 홍콩과 가깝기 때문에 여행을 즐기려면 셴전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 라고 말하는데요. 아니, 어디서 들은지도 모를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들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고 있죠. 오늘 제가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중국어도 뜨고 있고 중국 물가도 싸니까 상하이 연수나 갔다 올까? 네?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중국의 물가가 저렴한 것은 맞는 사실이지만 상북신광으로 불리는 4대 일선 도시에서도 통용되는 말이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중국에서는 도시의 경제, 정치, 문화, 교육, 그리고 주변 도시에 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각 도시에 대한 성적표를 매깁니다. 1선부터 5선까지 총 5개의 등급으로 나뉘고요. 이 성적표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도시가 1선 도시라고 불리죠. 그 1선 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상북신광, 상해, 베이징, 북경. 상해, 베이징, 북경이 어딨어? 그리고 이 일선 도시끼리도 성적에 따라서 도시 등급의 차이가 있어요. 물론 등급이 높아질수록 물가도 높아지겠죠. 사실 심천이나 상하이는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전혀 저렴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물가가 비쌌습니다. 의류 브랜드라든지 프랜차이즈 음식점, 고급 식당 같은 데서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비싸게 느껴졌어요. 물론 아껴 쓰겠다고 마음 먹으면 우리나라보다 저렴하게 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생필품이나 식사 같은 게 한국보다 저렴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물가가 조금 저렴하다고 해서 중국 돈의 단위가 10위안, 100위안 작게 느껴진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쓰다 보면 오히려 한국에서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본인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베이징에서 생활할 때 한 달에 생활비로 대략 50만원 정도를 사용했어요. 여행 경비로 20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나머지 30만원으로 한 달을 생활했죠. 저렴하다고요? 저는 매일 밥을 빵과 우유로 대신했습니다. 농수산품이 또 중국엔 저렴해서 빵과 우유가 질릴 때쯤이면 저는 사과랑 바나나를 사 먹었어요.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살이 조금 빠지더라고요. 하여튼 뭐, 아참, 맥주도 되게 저렴해요. 칭따오 2번 드세요. 근데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아니면 6개월 동안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빵과 우유나 사과나 바나나 이런 것만 먹을 순 없잖아요. 양꼬치 허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식 드시고 싶으면 중국 일선 도시에서 생활하려면 한국에서보다 더 많은 생활비를 지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중국은 반항 감정이 심해서 위험하다? 저는 8년 6개월 동안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제가 한국인이라서 손해를 봤다거나 한국인이기 때문에 위험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주위에 중국 친구들을 보면은 간혹 정치 문제나 역사 문제로 저를 난감하게 할 때는 있어요. 한중 관계가 좋지 않을 때나 특히 축구에서 한국이 중국을 이겼다, 롤챔스에서 한국이 중국을 이겼다, 이런 날이면 저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기는 했습니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중국어를 못하는 한국인일지라도 중국에서 한국인이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었고, 이런 피해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중국에서는 여러분이 자국민이 아니라는 점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어느 나라든 자국민을 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죠. 시시비비가 명확하지 않다면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특히나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중국의 치안, 저는 꽤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4개의 일선 도시 그리고 15개의 신일선 도시에서는 교외에 낙후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정말 안전하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중국에는 안검이라고 불리는 검열이 굉장히 많아요. 지하철을 타든 공항에 들어가든 관광지를 가든 불필요하다 싶을 정도로 진 검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왠지 24시간 감시를 받는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안전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네,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았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도에 대한 예찬론을 펼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일단 중국 유학을 가기 전에 중국에 대한 오해와 중국 생활에 대한 편견을 푸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중국 각 도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마 오해와 편견 편이 끝난 다음에 촬영될 예정이고요. 다음 주제도 역시나 오해와 편견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생각해둔 주제는 동북 지역에서 꼭 중국어 공부를 해야 할까? 중국 심천에 가면 과연 홍콩이 1+1일까? 입니다. 네, 저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왼쪽 버튼을 눌러서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이전 영상들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영상 버튼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난 수였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谢谢，再见。